자, 우리 공통수학 원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는 다항식이라는 단원이 나옵니다. 이 다항식이라고 하는 단원 이름이 뭐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다항식 하면 떠오르는 거 뭐가 있죠? 문자랑 숫자가 섞여가지고 더하기 빼기 되어 있는 그런 식들 생각나시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 이런 것도 다항식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뭐 5, 얘도 다항식이 될 수 있고, 뭐 마이너스 3y 이런 것도 다항식이 될 수 있고, 아니면 x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4z 플러스 6 이런 것도 다항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항식이 뭘 얘기하는지 느낌은 좀 알 것 같죠? 뭔가 딱 서술이 되진 않지만 느낌이 오지 않나요? 자, 그러면 이 다항식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연산을 하고자 하는 게 이번 단원의 목적인데요. 그래도 문제에서 나한테 뭔가를 구하라고 하면 그게 제가 뭔지는 알아들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에 관련된 용어부터 정리를 할 겁니다. 교재 10페이지고요. 다항식에서 사용하는 용어 해가지고 우리가 7가지 내용부터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항이라고 돼 있어요. 항은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래요. 자, 여기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x제곱, x와 x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x제곱, 이거 하나가 하나의 항인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5x에서 마이너스 5와 x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5x, 이거 한 덩어리를 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이너스 3, 얘도 하나의 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있던 뭐 플러스가 있든 자,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끊어가지고 하나하나 덩어리를 볼 때 얘네를 항으로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4z 플러스 6에서 이 x제곱이 하나의 항, 마이너스 2y가 하나의 항, 앞에 부호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자, 플러스 4z가 하나의 항, 그리고 플러스 6이 하나의 항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항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러한 항이 여러 개 있는 또는 하나가 있는 거 이런 거에 다 합쳐서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냐면 상수항. 뭐라고 써 있냐면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이래요. 자, 지금 이 다항식에서 x에 대한 상수항을 구하라고 하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다항식에서 x에 대한 상수항을 구하라 라고 하면 x라는 특정한 문자가 한 번도 곱해지지 않은 걸 구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x제곱은 x가 보이죠? 마이너스 5x는 x가 보이죠? 마이너스 3은 x가 안 보이죠? 우리는 얘를 x에 대해서 상수항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수는 뭐냐면 항에서 문자가 곱해진 수라고 써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5x라는 항에서요. x의 개수가 뭐예요? 자, x한테 곱해진 걔가 개수예요.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5죠? 얘가 개수예요.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5xy가 있는데 똑같이 x의 개수를 물어요. 그럼 x한테 곱해진 애가 x의 개수인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5와 y가 있죠? 그럼 마이너스 5y가 x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개수는 이런 거고요. 그 다음 다항식이란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인데, 쌤, 여기는 합이 아니라 차인데요?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x제곱에다가 플러스에다 마이너스 5x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돼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x제곱과 마이너스 5x 그리고 마이너스 3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다항식이에요. 아시겠죠? 자, 얘가 네 번째에 대한 설명이고 다항식 네 번째에 대한 설명이고 항에 대한 건 아까 이렇게 있었던 거고 그리고 x제곱 얘는 음, 뭐 1, 2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리고 개수는 3번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쓴 거고요. 자, 그리고 또 단항식은 딱 한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애들을 단항식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뭐 x제곱 이런 항만 존재해요. 그럼 얘는 단항식이에요. 근데 다항식이라는 개념 안에 항이 하나만 있는 단항식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항식이 단항식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단항식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항식 중에서도
단항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자, 이제 차수란 무엇이냐면 항에서 특정 문자가 곱해진 개수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x제곱 보시면요. x의 차수가 무엇이야? 라고 물어보면 x라는 문자가 곱해진 애를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 뭐 보면 돼? 여기 지수를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다시 물을게요. 자, 지금 차수는요. 여기 x제곱 보시면요. x의 차수가 무엇이야? 라고 물어보면 x라는 문자가 곱해진 걸 보면 돼요. 그럼 우리 뭐 보면 되냐면 여기 지수를 보면 되거든요. 자, 얘는 그래서 x제곱은 x에 대한 2차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xy라는 항이 있어. 자, x의 차수가 무엇이니? 그럼 얘는 몇 차야? x라는 특정한 문자가 곱해진 거. 즉, 얘는 아무것도 안 써져 있으면 사실 1이 생략된 거거든요. 그럼 x에 대한 차수는 1차예요. 근데 만약 여기서 그냥 이 항 자체의 차수를 물어요. 그럼 그 말은 x, y 다 합친 거거든요. 그 말은 x가 한 번 곱해지고 y가 한 번 곱해진 거기 때문에 총 두 번 곱해진 거니까 얘 자체에 대한 그냥 차수는 2차야. 자, 이 부분 약간 헷갈리죠?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만약에 x의 차수는 얘는 1차였는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이 항 자체의 차수를 물어요. 그럼 그 말은 x, y 다 합친 거거든요. 그거는 x가 한 번 곱해지고 y가 한 번 곱해진 거기 때문에 총 두 번 곱해진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 자체의 그냥 차수는 2차예요. 근데 만약 특정 문자를 콕 집어 y에 대한 몇 차항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 문자만 곱해진 걸 보시면 돼요. 자,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항의 차수고요. 자, 그럼 이게 이제 다항식의 차수라는 게 있어요. 다항식의 차수는 어,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의 차수로 그 다항식의 차수를 결정해요. 자, 지금 여기 x에 대해서 x제곱은 2차, 마이너스 x는 한 번 곱해지니까 1차, 얘는 x가 안 곱해져 있으니까 0차인 거예요. 그럼 이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높을 때가 언제예요? 2차죠. 그럼 얘는 x에 대해서 2차 다항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자에 대해서 몇 차 다항식인지 결정하는 방법은 그 문자의 차수가 가장 높은 차수를 보고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번의 동료하기란 특정한 문자에 대한 차수가 같은 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5x라는 애가 있고 플러스 3x라는 애가 있어요. 자, 이거는 x에 대한 동류항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x라는 특정 문자에 대한 차수가 똑같죠? 보이십니까? 자, 다시 말할게. x에 대한 동류항이라고 보는 거야. 왜냐하면 x라는 특정 문자에 대한 곱해진 어, 차수가 똑같죠? 1차로.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 차수가 n인 다항식을 n차식이라고 한다.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 3x, x제곱 플러스 xy 뭐 a세제곱 마이너스 ab제곱 플러스 2b 얘네 다 다항식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5나 3x와 같이 하나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은 단항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다항식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봅시다. 자, 3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5xy 플러스 6. 자, 이건 1번 5xy에서 x의 개수를 물어요. 5xy에서 x의 개수는요, x라는 문자가 곱해져 있는 애들 누구예요? 5랑 y죠. 얘 x의 개수는 5y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x의 개수는 자, 만약에 y의 개수를 묻는다면 y한테 곱해진 게 5x죠? 그러면 5x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x라는 문자에 대해서 몇 차식이니? 그럼 x에 대해서 차수가 가장 높은 차수로 그 다항식을 결정하면 돼요. 자, 지금 얘는 x에 대한 3차, 얘는 2차, 얘는 0차, 얘는 1차, 0차.
이해 가시죠? 0차라는 건 x가 안 곱해진 거예요. 자, 언제 차수가 가장 높아요? x에 대해서 얘가 제일 크죠? 자, 그래서 3차식. 그럼 x에 대한 상수항은 누구예요? x란 애가 한 번도 안 곱해진 애들을 찾으면 돼. 여기 마이너스 2y 제곱도 있고 플러스 6도 있어요. 그럼 상수항은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6이 되는 겁니다. 자, 얘를 6 플러스 6 마이너스 2y 제곱 이렇게 써도 돼요.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거 상관없어요. 왜 그럴까? 지금 왜 그런 거냐면 어, 이미 x에 대한 차수가 둘 다 똑같으니까 0차로. 자, 그래서 자리 바꾸는 건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y라는 문자에 대해서 몇 차식일까? y에 대한 차수가 가장 y에 대한 차수 가장 높은 애를 기준으로 차수를 고르면 돼요. 자, 얘는 0차, 얘는 2차, 얘는 2차, 1차, 얘는 0차. 이해가시나요? 자, 그쵸? y에 대해서 차수가 가장 높았던 게 언제예요? 2차일 때죠? 그래서 2차식이다. 그럼 y에 대한 상수항을 볼까요? y가 안 곱해져 있는 애. 3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 y에 대한 상수항이다. 보이시죠? 자, 그 다음 4번. x, y 모두에 대해서 몇 차식이니? 그러면 합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아예 두 문자 다 합쳐서 몇 차식이냐라고 물어보면요. 각각 항마다 이 두 문자 다 합쳤을 때 차수가 가장 큰 걸로 그게 몇 차당식인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그럼 봐봐. 자, 얘는 x 세 번, y 없으니까 얘는 3차. 얘는 x 두 번, y 두 번, 4차. 얘는 x 없고 y 두 번, 2차. 얘는 x 한 번, y 한 번, 2차. 얘는 x, y 둘 다 없죠? 0차. 그쵸? 그러면 우리는 x, y 다 합쳤을 때 차수가 가장 높은 거는 이 두 번째 항 4차식일 때죠. 그래서 얘는 4차식이다. 그럼 상수항은요? 쌤, 이거 뭐예요? 이러시는데 얘는 왜냐하면 x제곱 y제곱 때문이다 라는 걸 그냥 쓴 거예요. 자, 그럼 상수항은 XY가 안 곱해져 있는 거. 자, 아니면 표현이 XY에 대한 상수항이 아니라 그냥 상수항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도 어쨌든 문자가 안 곱해져 있는 항이 보통 별말 없는 상수항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6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XY 둘 다 합쳤을 때 그거에 대한 상수항을 물었으니까 둘 다 안 곱해져 있는 항이 6이라서 상수항이 6이다.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내려가면 또 보기 문제가 있습니다. x제곱 더하기 3x제곱 y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x제곱 y 플러스 5xy 마이너스 x 플러스 6. 자, 여기서 x에 대한 어, 뭘 찾아야 되니? 동류항을 찾으래요. x에 대한 동류항을 찾아야 되는데 자, x는 지금 x라는 문자가 한 번 곱해져 있으니까 얘처럼 x라는 문자가 한 번 곱해져 있는 항들이 동류항들이 되는 거예요. 자, x라는 문자가 한 번 곱해진 애는 누구예요? 자, 여기 마이너스 2xy 플러스 5xy 마이너스 x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2xy 플러스 5xy 마이너스 x는 얘처럼 x가 한 번만 곱해진 애들이니까 x에 대한 동류항들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x제곱 y에 대한 동류항을 찾으래. 얘는 x 두 번, y 한 번. 어쨌든 x가 두 번, y가 한 번 포함이 되어 있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x 두 번, y 한 번 곱해져 있는 항은 자, 얘의 동류항이 아닙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x 두 번, y 두 번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얘의 동류항이 아니에요. 만약에 x 두 번, y 두 번 곱해져 있으면 얘의 동류항이 아니에요. 얘는 x 두 번, y 한 번 곱해져 있는 거니까. 자, x 두 번, y 한 번 곱해진 애는요. 지금 어디? 여기 그리고 또 여기 즉 3x 제곱 y 마이너스 x 제곱 y 그게 얘에 대한 동류항이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라라고 하면 문자를 제외한 보통 숫자로 개수 부분들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마이너스 2xy 플러스 5xy 마이너스 x잖아요. 맞죠? 그러면 x에 대한 동류항이니까 x로 묶었을 때 나머지 애들 마이너스 2y랑 플러스 5y랑 마이너스 1 얘는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을 수 있고 마이너스 2y 플러스 5y가 y에 대한 동류항이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애랑 플러스 5 얘네 계산해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마이너스 2 더하기 5 계산해주면 3 플러스 3y 마이너스 1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얘도 만약 계산하라고 하면 지금 얘 마이너스 있으니까 여기 x제곱 y로 묶어주면 그 앞에 있는 3과 마이너스 1끼리 계산해주면 2가 되겠죠. 2x제곱 y.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항식을 막 연산을 할 거예요.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이럴 건데 항상 그 다항식을 가장 간단하게 더 이상 계산할 수 없는 동류항이 다 계산이 되어서 계산할 수 있는 동류항이 없을 때까지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동류항 보면 계산, 간단하게 정리 이 과정을 반복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 다항식의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정리는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내림차순 정리, 오름차순 정리라는 게 있는데, 내림차순은 이제 어떤 특정한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높은 거에서 낮은 걸로 내려가는 거를 내림차순 정리라고 하고, 오름차순은 반대가 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교재에 있는데, 자, 3x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자, 이거를요, x라는 문자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해 볼게요. x에 대해서 차수가 높은 거부터 낮은 걸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x에 대한 차수를 잠깐 밑에다 적어 볼게요. 자, 얘 2차, 얘 1차, 얘 0차, 얘 1차, 얘 0차, 얘 0차. 그럼 차수가 높은 건 2차, 그 다음 1차, 그 다음 상수항 0차겠네요. 자,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야. 자, 그러면 3x제곱 먼저 적고요. 마이너스 xy 플러스 4x가 1차죠. 그 다음에 상수항 y제곱 x에 대한 상수항 얘기하는 거예요.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자, 지금 차수가 똑같은 y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 얘네끼리는 서로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바로 내림차순. 자, 그럼 오름차순은 뭐가 되겠니? 당연히 이거를 반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순서를. 그럼 0차인 얘부터 적어주고, 그 다음 1차인 얘 적고, 2차인 얘 적어주면 그게 바로 오름차순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y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y에 대한 차수를 제가 위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얘는 y에 안 곱해져 있으니까 0차, 얘는 한 번, 얘는 2차, 얘는 안 곱해져 있으니까 0차, 얘는 1차, 얘는 안 곱해져 있어 0차. 됐죠? 자, 그럼 내린 차순으로 적을 때는 차수가 높은 것부터 적는 거니까 2차가 제일 높죠? y제곱에다가 그 다음 1차죠?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 그 다음 0차 즉 y에 대한 상수항이죠?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자, 얘가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겁니다. 자, y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정리한다고 하면 2차, 1차, 0차의 순서를 반대로 거꾸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게 바로 다항식의 정리인데요. 우리가 다항식을 정리할 때 보통은 내림차순으로 정리합니다. 여기도 써 있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다항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 2차 방정식 작성할 때 뭔가 이런 표현이 있었을 거예요. 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런 게 자연스럽지 3 마이너스 2x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별로 안 썼잖아. 책에서 많이 본 형태는 당연히 위에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별다른 형태 없으면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쓴다.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아까는 차수가 특정 문자에 대해서 괄호로 문자를 묶어도 상관없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x는 4 마이너스, 아, 뭐야, x로 묶으면 여기 마이너스 y 플러스 4, x. 이렇게 묶어도 상관없는 거고, 얘, y로 묶으면, 어, 더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y로 묶으면 쓸 수 있겠네요. 자, 어쨌든 다항식 이번엔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교재 11페이지입니다. 앙식의 덧셈과 뺄셈은 두 가지 순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가로가 있는 경우는 괄호를 푸시고요. 동료한끼리 모아서 간단히 정리한다인데 우리 어떤 다항식 A랑 B가 있을 때요. A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A가 뭐 X 플러스 1이고 B가 X 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럼 괄호가 이렇게 있죠? 괄호가 있을 땐 괄호를 그냥 빼고 얘네가 플러스일 때는 여기 플러스잖아요. 그럼 그냥 나오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그럼 가운데에 마이너스가 있는 다항식은 안에 있는 항들의 부호를 반대로 넣어주면 돼. 얘는 앞에 플러스가 생략된 거니까 당연히 x 플러스 1로 나오지만 얘는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는 반대가 돼서 나오면 돼요. 어떻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 근데 만약에 여기 부호가 단순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숫자 개수가 있을 때를 예를 들어 볼게. 자, 예를 들어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1 이런 애 있다고 해볼게. 우리 분배 법칙 기억나시죠? 수의 연산할 때도 수의 분배 법칙 배우잖아요. 괄호 앞에 있는 이 개수를 모든 항에 곱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이 x 플러스 1은 그대로 나오시고요. 마이너스 2가 이 괄호한테 곱해져 있으면 마이너스 2와 x제곱해서 마이너스 2x제곱이라고 적으시고 마이너스 2와 플러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2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동류항끼리 뭐 계산을 해주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2 계산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계산해 주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그럼 이제 연습해 볼까요? 예제 있는데 간단하니까 우리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를 할 거냐면 1번하고 3번만 저하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A가 지금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고 B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에요. A와 B를 더하래.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갖다 더합시다. 자,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에요. 이해 가시죠? 둘 다 괄호 앞에 부호가 플러스예요. 얘도 괄호 앞에 부호가 플러스고 얘도 앞에 부호가 플러스야. 그럼 괄호가 그대로 나오면 돼. 그래서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와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고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류항끼리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x에 대해서만 표현이 되어 있는 다항식이니까 x의 차수가 같은 3x제곱과 x제곱을 계산하시면 x제곱을 제외한 개수가 x제곱을 제외한 개수가 뭐예요? 3과 여기 플러스 사실 생략돼 있지만 1이죠. 그러면 3 더하기 1에서 4x제곱인 거고 플러스 x와 마이너스 x도 x가 한 번 곱해져 있는 동류항인데 하나는 개수가 플러스 1,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얘네끼리 계산하면 0이죠. 그래서 x의 개수가 0이니까 x라는 항은 날아가는 거고요. 플러스 2와 마이너스 3, x에 대한 상수항으로 동류항이죠.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맞아? 자, 그 다음에 2번은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거든요. 자,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라서 얘네 값 부호를 다 반대로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동류항끼리 계산, 동류항끼리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이건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한번 해보시고 자, 이번엔 A-2B 해볼게요. A는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네요. 마이너스 2 써주고 b 써줄게요. 가로 안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얘를 계산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 괄호 앞에
부호가 플러스니까 얘는 그대로 나옵니다.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근데 뒤에 있는 괄호 앞에는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어요. 이거 분배 법칙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항에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나올 건데, 자, 그러면 마이너스 2x 제곱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2x고요. 그리고 플러스 6이다. 자, 이제는 동류항끼리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x제곱의 동류항이 3 빼기 2 계산하시면 1이죠. 그래서 1x제곱 1 생략할게요. 자, 플러스 x와 플러스 2x 개수 계산하시면 플러스 3x고 상수항이 플러스 2와 플러스 6이니까 2 더하기 6은 8이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8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성질이에요. 지금 이거는 이게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성질인데 일단은 두 가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다항식 ABC가 있을 때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요. 두 다항식을 A 플러스 B 순서로 더하나 혹은 B 플러스 A 순서로 더하나 똑같은 결과다 라는 게 교환 법칙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예를 들어 A 마이너스 B라는 다항식끼리의 연산이 있었어. 이걸 내 맘대로 B 마이너스 A라고 교환하는 건 안 돼요. 교환 법칙은 덧셈으로 연결돼 있을 때 성립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환 법칙을 쓰고 싶으면 A에다가 플러스로 만들고 마이너스 B를 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는 여기가 플러스니까 자, 교환을 해서 마이너스 B 플러스 A로 이렇게는 가능한 겁니다. 자, 이제 결합 법칙이란 A와 B를 먼저 묶어서 더하고 C를 더하나 A에다가 B와 C를 더하고 묶어서 A를 더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이 괄호라는 걸 다 풀어냈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 결과와 같습니다. 그래서 결합 법칙도요, 덧셈으로 연결돼 있을 때 쓰는 거지, 만약에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은 내가 맘대로 앞에 이렇게 계산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내 맘대로 이렇게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주의하세요. 자, 이렇게 다항식의 덧셈에 대해서 이런 성질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우리 이제 필수예제 한번 풀어볼 건데 그 전에 개념 원리 익히기라고 있습니다. 자, 케이크. 자, 이라고 있는데 P12에 있는 1, 2, 3번 문제 풀어보시면 될 건데 이거는 제가 풀어드리지 않을 거고 어, 우리 학생들이 먼저 필수예제 넘어가기 전에 풀어보시고 그 다음 필수예제 1번부터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강의 듣고 뭐 풀어보셔도 되고요. 제 강의 듣고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필수예제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개념 원리 익히기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다음 영상에서 필수예제 1번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